네, 정말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맨 처음에는 경락, 당혹, 분노 이래 하다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 가게 됨으로써 또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어려운 이 위기를 사실은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진국가, 경제의 선진국가로서 그야말로 참다운 선진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초고속 성장, 경제에 있어서 초고속 성장인데 이런 아픔을 한번 겪고 더 높은 단계로 더 성숙된 단계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한다 하면은 엄청난 충격이고 사실은 당혹이고 우리 국민 경제에도 크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중 남는 절차 역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저는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 사회적 계획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 경제를 회복하는 가운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이후 이 비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서민 경제, 골목 상권이 너무 어렵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이런 하소연을 일선에 가면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라진 연말 특수까지 송년 모임까지 다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2개월, 3개월, 길게는 최장 6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62일 이내에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가중될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번에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주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전라남도 예산도 굉장히 지금 빠듯합니다. 빠듯해서 예비비를 내년 1, 2, 3월 달에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쓸 일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예비비를 480억을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 도비는 885억 그리고 시군비 해서 전체 1185억 원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고 오늘 시장군수님들 회의 때에도 이 내용을 김성 회장님이 설명을 잘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3개 사업에 1,185억 원 규모고 지금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를 동원해서 신속히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해서 내년 3월까지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3,500억을 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발행 할인율을 도에서 5%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총 할인율이 10%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10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75억 시군비는 당초대로고 시군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면서 가능한 1, 2, 3월 달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영세 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30만 원 미래 한시적 보전을 하기로 했고, 또 여수 석유화학 플랜트 매출이 감소한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고용안정 지원이랄지 또 공공요금 지원이랄지 서해지원 30억 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남의 농수축산물 해외 할인 이벤트, 그러니까 이 해외 소비 촉진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상생 배달 앱을 지금 두 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할인 이벤트도 하고 또 배달 요금을 무료로, 그래서 배달 요금 3,000원 지원, 3,000원 할인 쿠폰 지원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여행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고 인바운드도 마찬가지고 국내 여행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여행사 800개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비로 3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정말 이제 가장 어려운 기업이죠. 그래서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 이 판매가를 좀 더 할인을 해서 좀 판매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도 5천억에서 6,500억으로 확대하고 2차 보전도 또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소요 재원은 264억입니다만 신용보증자단을 통해서 보증도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손인자면은 돈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음식점 살리기, 포장용기 등 이런 부분도 필요 물품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하고요. 농수축산업 분야는 우선 해가 지금 이상 기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재보상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재배농가 2,299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한우농가 산업이 지난번에 4개월치 지원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우 가격이 약간 지금 상승 국면에 있긴 합니다만 2개월분은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해서 산업이 인상분 차익을 50% 지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긴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 긴 가격이 폭등한 것은 생산량이 줄어서 폭등한 거기 때문에 어민들도 반드시 소득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은 긴 가공업체가 가공 물량도 적게 확보된 데다가 가격이 폭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 가공업체 340개에서 대해서 물김 업물 구매 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복 가격이 폭락을 해서 이 3,400개 양식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3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남도장터 설명절 할인 행사 기간 1개월을 2개월로 이렇게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할인 행사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경로당 어르신 부식비 한시 지원으로 3개월분 10만 원씩 3개월분 9,500개소에 28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시군이 재정이 어려워서 전액 도비로 당초와 50대 50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겨울철 난방비 전에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어르신들 굉장히 엄청 힘이 된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인당 10만 원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도 도비로만 지급합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어렵기 때문에 10만 원에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우리 도비로만 합니다. 또 버스 운수 종사자, 택시 운수 종사자도 생활안정 긴급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 부분도 도비로 전액 지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군이 사실 교부세가 내국세가 줄면서 교부세 보조가 교부세 배분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시군의 지원을 조금 시군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비 지원하기로 도비 전액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민생 회복 시책에 더불어서 정부에 좀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 이제
전 도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민생 회복 지원금 코로나 때는 이시원 제도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이 코로나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더라도 10조 원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의 자영업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여야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국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은 1,8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우리 도 재정 형편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 지역은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금융 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 지원,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건의를 드려서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예 및 기간 연장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정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부가 징수 기간을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설산업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 하한율을 79%에서 83%대 4%씩 상한과 하한을 4%씩 올려달라. 지금 이 건축 자재, 건설 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고 사실 공공 수주 물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라도 지역 건설업계의 경기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보면은 도정 주요 현안 찾으려는 추진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일부러 제가 다 자료를 다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다 여기 안에가 있고 다만 전라남도 통합국가대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에는 지역 내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은 정부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 대국민 담화문, 총리 담화문 형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도 국회에서 수차례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각부 장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또 이렇게 확인을 계속해서 답변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29일 날 총리께서 전남 방문시에서도 양대학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의료 개혁 차원의 25학년 또 26학년, 26학년 또 의료 개혁 차원의 이제 협의가 정부에서 의료 개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대정부 약속상, 대국민 약속상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내년 3월, 2월 내지 3월에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의 국립국가대학 몫으로 정원 배정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야기를 전에 제가 그 관계 요로 방문했을 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상정국이라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정부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언론님께서도 정부가 원래 약속한 대로 이것을 꼭 이행하도록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 이거 비상정 상황에서 이것이 잘 될까 이렇게 의문을 다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정부는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꼭 지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공직자들도 비상 상황에 맞춰서 모든 일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행동 언행을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말 송년 모임까지 취소하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면은 전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말 송년 모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 공무원들 7급 이하 공무원들 무항공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예약을 해서 선수금을 안 하면은 위약금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 여행업계도 우리마저 만약 취소하면 정말 부도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집회 시위 관련해서 우리나라 집회 시위 문화가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엄숙하고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을 더 승화시켜서 정말 무슨 봉이라고 그러죠? 응원봉. 아이돌 응원봉까지 가지고 나와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희망찬 모습으로 또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지만은 열정과 헌신은 잊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나와서 그 현장에서 참여를 한 거고 중고등학생까지 다 나와서 참여해도 그래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구나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엄중할 때 너무 엄중하게만 하면은 전체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고 경제도 위축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여의도 집회는 정말 모범적인 집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본받아서 엄중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들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내용은 다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화부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네. 민주당이 역할이 상당히 강조돼 보이는데 이걸 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도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또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어떤 행동 액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공감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탄핵 이전에는 여야 의정 협의체 야당이 빠졌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국정 협의체를 운영하자 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정부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국정 협의체가 잘 가동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도 정부에도 건의하지만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그리고 다른 당에 대해서도 다 이 문제를 거론해서 건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법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고 이미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내 프로세스로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은 민주당의 지원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이미 제가 당 지도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통화부대 거부쳐서 지금 39곳이 오늘부터 등록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데요. 과연 의료 협의체라든가 어느 정도 지사님이 저희들 협의가 가능한지 제가 뭐 그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도지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려본다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료 개혁이 정부와 의료 개혁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했지만은 또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강대 강으로 가서는 우리 의료계도 정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또 우리 의대생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이 지금 1년 휴학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전공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적인 영역인데 이제는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정말 대화를 해서 아무리 간극이 멀더라도 대화를 해서 결국 좁혀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길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양쪽의 의견을 절충점을 찾고 합의점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대화하지 않겠다 하면은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의료계 거기에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내년 정부 회사는 화학부터 공장에 한 300원 증액을 요구했는 걸 봐야 되지 않나? 옆에 학교 SOC 사업도 이렇게 차질 있는 곳으로 회사 많이 되지 않아?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원래 어려웠는데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이제 촉발된 이 비상 상황에 하에서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대외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빨리 저희들이 정말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생 경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고 있는 그 SOC 분야 그런 부분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추경을 1차 추경을 내년 또 25년 또 2차 추경을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리 기간 중에라도 저는 해야 된다. 내년 탄핵 심리 끝나고 탄핵 결정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2개월 이렇게 하면은 내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빨리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지금 현재 내년 1월, 2월 달에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는 25년도 1차 정부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시도지사 회의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 적극 주장을 할 계획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기획실에서 있는데요. 내가 만든 기획실이 만든 자료 중에 가장 잘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들었네요. 근데 그 가볍게 이제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연말 연시 이제 공무원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줄수록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따로 뭐 지침서가 내려가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게 아니 지금 앞으로 제가 이미 우리 간부들한테는 밑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연말 연시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그 상황에 정 안 맞는 행사나 같은 게 모르지만 가능한 그대로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송년 모임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 취소하고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이미 그 간부들한테 밑에 다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만은 문제 아니고 국민들도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해서 여의도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치워버린 국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자제하다 보니까 너무 경기가 위축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눈치를 봐서 눈치 보게 받아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술 마시고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완전히 위축되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움직임에 따라 이런 우리 도민들도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봐왔기 때문에 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군 부단체장 회의하고 시군 부단체장 단톡방에서 이 부분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고 다만 음주 가무나 이런 부분만 엄중한 시기니까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러실까? 좀 한 번 좀 쉬어주면 안 되는가? 좀 밖에 싸우는 게 좋아하시라고. 네? 상징적인 조치긴 하지만 두 개 갖고
뭐 주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도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줘요. 자료가 너무 잘 나와서 KFC 같은 질문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 내일 이제 서울 가서 시도지사 회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앙단위 활동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필요한 뭐 전국 돌아가는 내용 또 우리 민생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연계해서 우리 도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거 바꿔서 서울로 안 가지 왜 여기가 있냐고. 서울 가면 돈이 막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중앙도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서울 가서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일 가고 또 앞으로 기회 있으면 더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행정부지사하고 경제부사 일을 잘하는데 너무 행사들을 많이 해서 더구나 행사를 하면 시국장들이 꼭 도지사가 나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국장들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차기 진작 차원에서 가능한 참석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서 좀 줄여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